만약에요, 우리가 금융, 의료, 심지어 생명의 귀체까지 전부 새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공상과학 소설 같죠?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런 세상을 진짜로 꿈꾸는 한 시스템 빌더, 찰스 호스킨슨의 아주 원대한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그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암호화폐, 의료, 멸종동물 복원이라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야심찬 목표들이 사실은 그의 비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니, 대체 이토록 거대한 야망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 출발점은요,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 바로 제1원칙 사고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정말 재밌죠? 어린 시절에요. 그는 로마 숫자처럼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조차도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물었던 거죠. 이게 바로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의 사고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의 접근 방식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랄까, 낡은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엔진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생각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동수단을 설계하려는 사람 같은 거죠. 기존의 규칙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까지 파고들어서 시스템 그 자체를 재창조하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 시스템의 왜? 라고 묻는 그의 사고방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인물이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됐지만 처음에는 그냥 오, 신기한 기술이네?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2013년에 키프러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기존 은행을 못 믿고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 걸 직접 본 거죠. 그때 직감한 겁니다. 아,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이구나. 그리고 그는 그 흐름에 모든 걸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 8, 이게 바로 그가 이더리움 창립 과정에서 얻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딱 그 말이잖아요. 주방에 요리사가 8명이나 있는데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모두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 결국 프로젝트는 엉망이 되는 거죠.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명확한 비전, 그리고 그걸 밀어붙일 강력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을 떠난 건 그의 경력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진짜 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이더리움에서 이루지 못했던 원칙들, 그러니까 감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해서 개발하고 또 민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을 담아서 완전히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카르다노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직접 만든 카르다노와는 달리 그가 공동 창립했던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냅니다. 좀 논쟁적일 수 있지만 그가 왜 이더리움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더리움을 돕는 레이어 2 솔루션들은요,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의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세입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충성심이 없다는 거죠. 둘째, 잠자는 거인인 비트코인이 만약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이더리움은 작은 연못이 되고 비트코인은 거대한 바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셋째,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굳이 이더리움이라는 남의 땅에 집을 짓기보다 아예 자신들만의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흐름 자체가 이더리움이 지금 고수하는 방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몸집을 키우려고 외부의 도움, 그러니까 레이어 2를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바로 그들이 이더리움의 심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려는 그의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삶과 직결된 훨씬 더 거대한 문제, 바로 의료와 멸종 위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정말 직설적이죠? 그는 이처럼 모두가 문제라는 걸 알지만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에 주목합니다. 이 발언을 보면 그가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인센티브 구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의료 시스템은요. 환자가 아프고 병원에 오래 있을수록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질병을 장려하는 셈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호스킨슨의 비전은 이걸 완전히 180도 뒤집는 겁니다. 환자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우리 병원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인센티브의 방향을 질병에서 건강으로 아예 근본부터 바꾸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 생각 아닌가요? 멸종된 동물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걸 대량 멸종이라는 인류가 만든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술로 자연을 파괴했다면 더 나은 기술로 그걸 복원할 수도 있다는 아주 대담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암호화폐, 의료, 그리고 멸종동물 복원이라는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그의 거대한 비전, 그가 정말로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컴퓨터 코드를 수정해서 앱의 작동 방식을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경제, 생명, 심지어 물질 세계의 근본 규칙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세계관입니다. 그의 야망은 이 세 가지 거대한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사회는 블록체인 코드로 더 공정하게, 생명은 유전자 코드로 질병과 멸종을 극복하게, 그리고 물질은 나노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 말 그대로 세상의 운영체제 OS를 새로 쓰라는 것과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경제, 생명, 물질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우리 손에 주어진다면 그 막강한 코드의 작성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그 코드를 짜야 할까요? 찰스 호스킨슨이 열고자 하면 이 미래의 문 앞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